중국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한글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놀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한자 교육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한글의 원리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한국의 문자가 중국 교육의 판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멀로입니다. 미국에서 온 교육혁신 연구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중국에서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글자 하나가 어떻게 아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해요. 먼지가 날리는 중국 내륙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 첫 발을 디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낡은 교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꿰뚫은 것은 25쌍의 무력한 눈동자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교실은 오래된 나무 책상과 삐걱대는 의자로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줄기에는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자가 빽빽이 적힌 교과서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해가 아닌 공포만이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만이 끊임없이 똑딱거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지 교사인 양웨이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해율이 95%라고 발표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알아보기만 할 뿐 이해하지 못해요.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긴 머리카락에 마른 얼굴을 한 소매였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공책이 놓여 있었고 연필을 쥔 손가락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공책 귀퉁이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메이, 내 이름을 써볼래?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메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려 했지만 곧 좌절한 표정으로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못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숙소로 돌아온 저는 등유램프 아래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 어째서 글자가 해방이 아닌 감옥이 되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다음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거리의 모든 곳은 복잡한 한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판, 포스터, 공지문까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해독할 수 없는 암호로 가득 찬 미로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도구도 없이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서 양웨이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그의 도시락은 소박했지만 그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건 그의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물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의 허름한 찻집에서 양웨이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메이의 언니는 작년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글자를 배울 수 없다는 좌절감에. 그녀는 14살의 이웃 도시로 떠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이들의 운명, 그들의 미래, 그들의 영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것엔 비에 온몸이 젖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저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바꿔야 해. 반드시 바꿔야 해. 제 가슴 속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전 세계의 문해율 통계와 성공적인 교육혁신 사례들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새벽녘 작은 노트북 화면에서 한 나라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어요. 한글.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글자의 감옥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겠어. 소메이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돌려주겠어.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한 마을의 경계를 넘어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을 뒤바꿔 놓을 혁명의 불씨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용 가방을 꾸려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중국 내륙의 소수민족 마을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기차가 산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달라졌지만 학교에서 마주한 아이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어요. 공포, 좌절, 그리고 포기. 오늘은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후베이성의 한 학교 교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등 뒤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시험지를 나눠주자 한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시험지에는 20개 중 18개의 한자가 빨간색으로 X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50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못 외우면 방과 후에 남아서 100번씩 더 써야 해요. 교장 선생님은 마치 자랑스러운 성과인 양 말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은 기계처럼 한자를 종이에 반복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공포만 가득했죠. 충칭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아이들이 후레쉬를 들고 교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이에요. 6시부터 8시까지 한자를 외우고 정규 수업이 8시 30분에 시작돼요. 함께 동행한 현지 안내인이 설명했어요. 작은 교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30여 명의 아이들이 촛불 아래 앉아 한자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눈가에 드리운 다크서클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저는 노트에 격하게 적었어요. 귀주성의 한 학교에서 저는 젊은 교육활동가 천펑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에 불꽃을 가진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한자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문자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천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은 2,500자 이상의 한자를 외워야 해요. 각각의 한자는 독립적인 그림이에요. 연관성이 없죠. 이건 마치 모래사장에서 모래알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과 같군요. 제가 그의 말을 이었어요. 정확해요. 천펑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생님은 이해하시는군요.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제 노트북을 켰어요. 전 세계 문해율 통계를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중국보다 높았고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보다도 높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렸어요.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한자를 사용했지만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혁명적이야. 저는 숨을 죽였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문자였어요.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죠. 아이들이 몇 주 만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한글에 대해 공부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PDF 자료를 읽었고 심지어 한글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 거고. 이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소리와 모양의 논리적 연결이야.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비치는 첫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출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알았어. 글자는 아이들의 감옥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해. 한글의 원리를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야. 서둘러 양웨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2시간 후 양웨이 선생님과 천펑 그리고 저는 작은 찻집에 모였어요. 그들의 의심 가득한 눈빛 앞에서 저는 한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00개가 넘는 복잡한 그림을 외우는 대신 24개의 간단한 블록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며요? 천펑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6세 아이들도 몇 주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양웨이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국입니다. 수천 년의 전통이 아이들의 미래보다 중요한가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양웨이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정한 혁명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글자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혁명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웨이 선생님과 천펑과 함께 마을의 낡은 창고를 청소했어요. 우리만의 교실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먼지와 거미줄을 치우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들을 가져다 놓았어요. 천펑이 마을에서 모은 색종이와 크레용,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 사온 화이트보드까지. 우리의 작은 혁명을 위한 준비였죠.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빗자루를 들고 있던 천펑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자의 원리를 느끼는 놀이라고 해요. 아이들에게 글자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우리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체 마을 아이들 중 단 5명만 왔어요. 소매이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글자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을의 보수적인 교사, 장 선생님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식이 외국인의 위험한 실험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심지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한자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볼까요? 아 하고 소리내보세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아이들은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손으로 입 모양을 만져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을 만져보았어요. 동그란 모양이죠? 그럼 이 동그란 모양을 종이에 그려볼까요? 아이들은 종이에 이응을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이응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아소리의 첫 부분이에요. 이렇게 소리와 모양이 연결되는 거죠. 처음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혀로 기역 소리를 만들 때 혀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입술로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느끼며 배우는 과정이 신기했던 거죠. 이틀째 되는 날 한 아이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 제 이름 첫 소리가 이거랑 같아요. 그는 디귿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모든 소리는 이렇게 간단한 모양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소매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한글식 발음 표기였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성취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썼어요. 소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음 주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왔고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되었죠. 우리의 작은 창고 교실은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양극화되었어요.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의 변화에 기뻐했지만 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문화 파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장 선생님이 지역 교육 당국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불법 학교입니다. 장 선생님이 당국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기호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종이를 숨기려 했고 양웨이 선생님은 창백해졌습니다. 당국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교실을 둘러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책임자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소매이가 천천히 일어서서 당국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쓴 거예요. 소매이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서툴지만 명확하게 쓰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소매이입니다. 나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당국자는 잠시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매이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아이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당신들의 방식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한자 교육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곧바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한자와 함께 이 방식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은 더 빨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국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장 선생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허가하겠습니다. 마침내 당국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한자 교육과의 연계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당국자가 떠난 후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기뻐서 뛰어다녔고 양웨이 선생님과 천펑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소메이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용감했어, 소메이. 네가 우리를 구했어. 소메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다. 한 달의 시범 기간이 흘러갔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교실은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메이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에 그녀는 교실 구석에 숨어있던 조용한 소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작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소메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선생님, 혼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실 뒤편으로 함께 걸어가자 그녀는 낡은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꽃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일기예요. 수첩을 펼치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페이지마다 소메이의 생각과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서툴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나간 것이죠. 오늘 비가 왔어요.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 소메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학습이 아니었어요. 한 아이의 영혼이 침묵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소메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그 후로 소메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글자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프로그램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양웨이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글식 표기와 한자를 연결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아이들은 먼저 소리로 단어를 배운 다음 그 의미와 한자를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한자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한자가 그냥 복잡한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리와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시범 기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지역 교육 관계자들을 초대했죠. 교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 선생님도 팔짱을 끼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아이는 가족에 대해, 또 어떤 아이는 마을의 아름다움에 대해 썼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이야기에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소메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이름은 소메이입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전에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글자는 저를 가두는 감옥 같았어요. 소메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자는 제 친구가 되었어요. 글자를 통해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제 꿈을 그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계속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멀로 선생님. 제게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소메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들은 눈물을 닦았고 심지어 교육 당국자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글자의 진정한 힘은 암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표현과 소통, 그리고 자유에 있죠. 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교육 당국은 우리 프로그램의 정식 승인을 알려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들로의 확장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우주가 우리의 작은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소메이의 눈빛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이었죠.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글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이다. 글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별빛 아래에서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메이와 다른 아이들의 변화는 단지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불씨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때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프로그램은 마을의 공식 교육과정이 되었어요. 학교 건물 한쪽에 밝은 색으로 칠해진 교실이 생겼고 벽에는 아이들의 작품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글자의 원리를 느끼는 놀이라는 간판이 문 위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지방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멀로 선생님, 다른 지역 학교들도 당신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시범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은 한 마을을 넘어서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웨이 선생님과 첨펑 그리고 놀랍게도 장 선생님까지 합류하여 우리는 다른 교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장 선생님은 처음에 가장 큰 반대자였지만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장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두 가지 모두를 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동안 소메이와 첫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학업 성취도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들은 이제 한자 학습에도 두려움 없이 접근했고 읽기와 쓰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성도에서 열린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글자는 인간의 정체성과 희망을 표현하는 창입니다. 한글의 철학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을 던졌고 심지어 교육부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프로그램은 중국 전역의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외국인 연구자의 실험이 아니라 현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양웨이 선생님은 지역 교육센터의 책임자가 되었고 첨펑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장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메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식이니까요. 졸업식장 뒷자리에 앉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메이가 단상에 올라 졸업생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죠. 우리는 글자를 통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소메이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자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모자를 공중으로 던지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메이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작은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내 안의 목소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소메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멀로 선생님께 선생님은 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제 안에 있는 목소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교육대학에 진학해서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글자의 진정한 힘을 가르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메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문 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글자의 힘이 어떻게 한 아이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물결처럼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교육의 힘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글의 철학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연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글자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소메이와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희망은 어떤 연구 논문보다 더 가치 있는 증거였습니다. 글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아이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써내려가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단순한 문자의 차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능성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아이의 눈빛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